뭔가 빨 때 머리 스타일이 달라진 느낌이다. 근데 좀 아주 뭔가 살짝 바꿨는데도 아시네. 약간 오늘은 이렇게 내린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올렸지. 캐릭터 어디 봤는데. 또 뭘 캐릭터를 찾아 또. 말 안 듣는 부잣집 아들 뭐 이런 캐릭터 있는데. 되게 악역이야. 이게 내 웹툰에서, 하루 중에 5시 이때가 제일 행복하지. 아니 나 웹툰에서 봤어. 자, 가겠습니다. 토트넘의 이제 다음 시즌이 어떻게 운영될 거냐. 일단 뭐 콘테 감독은 잔류를 하는 것 같고, 돈도 이제 지원받게 되고, 그쵸? 그러면서 네. 많은 선수들이 또 이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, 일단 오늘은 이제 다음 시즌 토트넘 콘테 감독의 포메이션은 어떻게 좀 운영될 거냐, 이걸 미리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3호 시스템 쓸까 이런 문제인데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제가 콘테 감독을 그냥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네. 뭐 유벤투스나 첼시, 이탈리아 요 할 때 이제 쭉 지켜봤거든요. 그냥 저는 좀 뭔가 그런 축구를 좋아해요. 되게 조직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축구. 네. 그러니까 막 군대처럼 하나의 부대처럼 우르르 막 몰려다니면서 그런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콘테 감독을 좋아하거든요. 네. 근데 콘테 감독을 보아하니 콘테 감독은 지금 3-4-3보다 3-5-2 쪽에 더 가깝다. 현재는 네. 지금 토트넘에서 3-4-3 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콘테 감독이 원하고 조금 더 추구하는 축구는 오히려 3-5-2에 3-5-2다. 좀 더 가까워 보인다. 예. 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리고 이제 현재 토트넘에서 3-4-3을 근데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중앙 미드필더에 중원에 선수가 없기 때문에. 선수가 이제 3명밖에 없죠. 저 지금 네네. 나와 있는 선수. 스킵, 호이베르, 벤탄쿠르. 인데 사실은 겨울 이적 시장 전에는 벤탄쿠르가 없었고. 네.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이 시작되니까 스킵이 없죠. 부상당해서. 그러니까 사실상 주전급 미드필더는 3명인데 뭐 부상이나 뭐 영입되기 전이라서 이 2명 정도로만 운영을 했어요. 이번 네네. 시즌. 그래서 콘테 감독이 계속해서 뭐 중앙 미드필더 영입을 원하고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것처럼 주전급 중앙 미드필더가 이번 시즌에 부족했죠.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-4-3을 쓴 네.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콘테 감독도 본인 스스로는 3호 시스템을 좀 선호하는데 일단 토트넘이 중원 선수가 워낙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3-4-3을 쓸 수밖에 없었던.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콘테의 어떤 추구하는 밸런스 이런 게 조금 아쉽기도 했었잖아요. 그렇죠. 예. 뭐 당연히 이번 시즌은 로메로가 사실은 조금 아주 좋은 역할을 하면서 네네. 로메로가 범위가 넓잖아요. 커버 범위가. 그래서 중원까지 올라와서 중원 싸움도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상쇄가 됐었는데 중원에 사실 2명밖에 선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3-4-3을 쓰면 사실은 조금 중원 싸움에서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. 대신에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첼시 같은 경우도 3-4-3을 쓰니까 시즌 막판에 들어서는 이 중원 싸움에서 좀 밀린다는 게 문제였거든요. 예. 그리고 콘테 감독도 첼시에서는 3-4-3을 썼습니다. 근데 그 3-4-3을 썼을 때 왜 썼냐? 파브레가스랑 캉테 주전급 선수가 한 2명 정도밖에 없었어요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마티치 정도? 예. 요 정도밖에 없어서 그때도 이제 어쩔 수 없이 3-4-3 전형을 조금 메인 포메이션으로 가져갔었고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3-5-2 포메이션을 섞어가면서 썼습니다. 이제 그러니까 콘테 감독은 일단은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걸 아주 싫어해요. 대단히 싫어하죠. 네. 예. 근데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3-4-3을 쓰는데 이 3-4-3이 뭐 물론 콘테 감독이 와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다음 시즌까지는 이어가지 않을 것 같다.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이제 콘테가 원하는 축구를 하려면 보강을 할 거고 보강이 되면 3호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. 이렇게 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예. 뭐 계속해서 뭐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영입 소식도 좀 연결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유벤투스 시절 그리고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예. 그리고 인터밀란 시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벤투스 시절에는 포그바 그리고 마르키시오, 피를로, 비달 월클급 선수가 4명이 있었어요. 예. 그러니까 3-5-2 전형을 너무 잘 썼었고 그리고 국가대표팀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는 자케리니 그리고 데로시 네. 그리고 파롤로 요 3명의 미드필더로 유로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냈죠. 그리고 인터밀란 시절에는 뭐 에릭센, 뭐 비달, 브로조비치, 바렐라 이런 좋은 미드필더들이 많아서 네. 3-5-2 포메이션을 잘 쓸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토트넘에서는 그게 지금 불가한 상황이에요.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그 콘테 감독의 이제 뭐 유벤투스, 이탈리아, 뭐 인터밀란, 인테르 시절 보면
딱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. 일단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제 중원에 포진돼 있는 것도 있지만 공을 좀 이렇게 끌고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있었는데 토트넘의 지금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볼을 끌고 나와서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예. 콘테 감독의 뭐 전술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3-4-3을 쓰든 사실 3-5-2를 쓰든 어떤 전술에서든 중원에서 전방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선수가 무조건 한 명 있었어요. 예. 예를 들면 유벤투스에서는 3-5-2 쓸 때 포그바. 그래서 포그바가 그 자리에서 대박이 그렇지. 난 거예요. 네네. 알레그리 감독까지 또 가면서 포그바가 중앙 미드필더지만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쭉 올라가면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을 수행했었고 예, 예. 그리고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는 자케린이라고 사실은 윙어였거든요. 근데 윙어를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했어요. 그러니까 이 선수가 중원에 있지만 볼을 가졌을 때는 예. 빠르게 측면으로 빠져나갔어요. 그러면서 사실상 포그바의 역할을 똑같이 수행했고 그리고 인터밀란에서는 바렐라라는 선수가 있죠. 이 바렐라가 지금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선수잖아요. 이 선수의 강점은 정말 열심히 뛰면서 중원까지 내려오고 공격 상황에서는 공미의 역할 네. 혹은 윙어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선수예요. 음. 그래서 이 선수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을 수행했죠. 그리고 3-4-3 전형 쓸 때 첼시 때를 보면 첼시에서는 아자르와 페드로가 있었죠. 예. 이 선수들은 이 사실상 중원으로 내려와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에 그렇죠.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이고 네네. 원래 그 역할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3-4-3 전형을 써도 그냥 무리 없이 그게 운영이 됐는데 지금 토트넘을 보자. 자, 지금 토트넘 보면은 손흥민 선수, 해리 케인, 쿨롭세스키가 모두 지금 말씀하신 유형의 선수라기보다는 그쵸. 예, 조금씩 이렇게- 다르죠. 예. 그러니까 첼시의 3-4-3과 좀 비교해보면 네. 첼시의 아자르나 페드로의 역할을 손흥민이나 쿨루셉스키는 좀 다른 유형의 다르지, 선수예요. 다르지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 끌고 올라가는 역할까지 수행하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 역할을 하기보다는 골 넣어야지. 전방에서 골 넣어야지 손흥민 선수는 더 활용 가치가 높은 선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 끌고 올라가는 게 참 비효율적이고 토트넘 입장에서 그리고 쿨루셉스키는 사실 조금 이제 스피드가 부족하니까 좀 내려와서 볼 끌고 위에서 올라가기는 앞에서 조금 예. 무리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전방에 배치를 시키는 경우가 많죠. 음.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서 전방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선수가 없어서 네네. 사실은 콘테 감독의 이 토트넘이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줄 때 그때 뭔가 이거 왜 이렇게 공격이 안 풀려? 이럴 때 보면 중원에서 공격을 풀어주는 선수, 볼을 끌고 올라가주는 선수가 영입해야지. 없었어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뭐 호이비에르나 벤탄크루도 마찬가지예요. 이 선수들은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선수들은 또 아닙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콘테 감독이 물론 시즌 중반에 이제 부임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만들어냈지만 이 지금 현재 토트넘이 콘테 감독의 베스트 선수들은 아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러면서 늘 좀 공을 끌고 나올 수 있는 선수, 또 공격할 때 지공 상황에서 플레이메이커, 그러니까 공을 연결해주고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건데, 네. 그러면서 이제 에릭센 등등 많은 선수가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그렇죠. 뭐 3-5-2를 쓰게 된다면 이제 뭐 에릭센 이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될 수 있고 그리고 예. 뭐 오늘 이제 기사 나오는 것들을 보면 루머가 나오는 것들 보면 비스마 브라이튼에. 그리고 뭐 밀린코비치 사비치 네네. 혹은 뭐 지엘린스키처럼 뭐 비스마는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지엘린스키나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콘테 감독이 좋아하는 아까 예. 그 포그바의 유형, 바렐라의 유형 이런 선수들이거든요. 내려와서 볼 받고 올라가 줄 수 있는 유형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선수의 유형을 이번 시즌에 지금 콘테 감독이 원하고 있는 거죠. 네. 네. 그래서 그만큼 지금 콘테 감독은 다음 시즌에 3-4-3 전형을 꾸준하게 유지하진 않을 것 같다. 그리고 콘테 감독이 그 7월에 내한하기 전에 이미 영입을 된다면 6명 정도 원한다라고 예. 하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 우리가 이 내한했을 때 3-5-1을 볼 수 있나? 3-5-2를 쓰는 걸 볼 수도 있다. 보겠네요. 진짜 볼 수도 있겠네, 진짜로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프리시즌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그렇죠.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3-5-2 포메이션을 분명히 실험을 해볼 겁니다. 네.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손흥민, 케인, 클루셉스키 요 3톱에 살짝의 변화가 생기겠죠. 뭐 예를 들면 클루셉스키가 살짝 로테이션을 돈다던가 네네. 그리고 최전방에는 손흥민과 케인을 두면서 케인이 떨어뜨려주고 손흥민이 볼을
이제 세컨볼을 차지하는 이러한 형태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죠. 그렇습니다. 제가 어제 디 애슬레틱의 손흥민 칼럼을 좀 봤는데 네. 거기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손흥민은 이제 어떤 스트라이커다. 그렇죠.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내심 이제 이런 플레이메이커들 중앙에서 뛰는 선수들 영입을 통해서 3호위로 바뀐다면 좋은 점이 그래서 손흥민이 조금 더 올라가서 투쟁할 수 있지 않느냐. 그렇죠. 예. 네.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지금은 손흥민, 케인, 클루셉스키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 받는 시간이 많아져요. 예.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. 물론 이제 클루셉스키가 손흥민 선수를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클루셉스키가 온 다음에부터 득점을 더 많이 했지만 이게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역할 분배상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 가지고 올라가는 역할을 조금 더 지금 맡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3호위가 된다면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득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. 이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. 뭐 예를 들면 인터밀란 시절에 루카쿠와 루카쿠가 떨어뜨려주고 라우타로가 득점하고 아니면 뭐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펠레라는 엄청나게 큰 선수가 있어요. 펠레가 떨어뜨려주고 에데우라는 작은 선수가 있었어요. 세컨드 스트라이커. 그 선수가 득점하고 이런 것처럼 떨어뜨려주고 득점하고 요 패턴이 가능해진다. 네네. 물론 이제 클루셉스키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물론 3-4-3 전형을 전혀 안 쓰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. 그럼요. 클루셉스키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. 네. 그리고 클루셉스키, 손흥민, 케인 요 조합이 아주 좋거든요. 근데 이제 3-5-2 전형을 이제 섞어서 쓰면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느냐? 이 이적 시장에서 굳이 주전급 공격수를 영입할 필요가 없죠. 자리가 하나 줄어들 수가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를 영입하면서 적절하게 클루셉스키를 빼면서 3-5-2 전형을 만들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이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도 치러야 되고 경기 수가 지난 시즌보다 훨씬 많아질 거예요. 그러니까 3-5-2와 3-4-3을 적절하게 혼용할 거다. 번갈아 쓰면서 뭐 플랜 B, 플랜 A 그쵸? 이런 식으로 또 그래서 뭐 쓸 수가 3-5-2 있는 있을 거죠. 때는 뭐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오고 클루셉스키가 세컨드 스트라이커 나올 수도 있는 거고. 그럼요.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체력 관리도 해줄 수 있는 거고. 뭐 그렇게 이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.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6월에 만약에 그 콘테가 원하는 이적이 된다면 우리 내한 때 토트넘을 봤을 때 3-5-2 전형을 한번 좀 볼 수도 있겠다. 직접 눈으로. 그렇죠. 네, 그리고 그런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.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예. 네, 그리고 스킵도 뭐 복귀하게 되고 하면은 중앙 미드필더가 또 3명이 돼요. 네. 주전급 중앙 미드필더가. 그러면 이제 프리시즌에 이걸 맞춰봐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3-4-3도 쓸 수 있지만 3-5-2를 쓰는 걸 이제 우리 눈으로 좀 볼 수 있을 거다. 그렇습니다.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.